안녕하세요. 자, 잠깐 쉬고 오셨나요? 저는 지금 3초 쉬고 바로 들어갑니다. 111회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실무를 먼저 풀어라. 실무를 풀고 이론을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론 15개 중에 한두 개라도 막혀서 안 풀리면 열받아가지고 실기할 때 손 떨려서 가슴 떨려서 코 벌름벌름 되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론부터 풀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바로 갑니다. 1번. 물론 바로 답이 보이니까 그렇지만 답 안 보여 생각하시고, 자,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걸 찾으래요. 재무정보에 대한 질적 특성이 왜 중요한 거 있잖아요.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 중에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되기 위해서 정보가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목적적 합성에 대한 거죠. 여기 있네. 목적적 합성에 대한 거고, 목적적 합성은 목의 피나 목에 피가 났는데 빨간색이야 이거잖아요.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 피드백, 확인 가치 확인 또는 수정, 확인 수정하는 거. 그리고 뭐니 해도 타이밍, 적시성이죠. 목에 피가 났는데 목적적 합성, 목에 피가 났는데 목에 피가 났는데 빨간색이래. 붉을적자. 이건 원래 붉을적자는 아니고. 중립성은 신뢰성 쪽입니다. 신뢰성에는 표준검이 있잖아요. 표준검.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검증 가능성, 표준검이 있습니다. 됐죠? 그런 설명이 밑에 신나게 막 써 있어. 표준검 여기 있네. 표준검 요거 세 가지는 신뢰성에 관련된 거고, 예피적,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은 목적적 합성에 대한 것이다. 이론 공부 돼 있으면 이건 거저먹기잖아요. 근데 이론 공부 안 돼 있으면 1번부터 떨떨떨떨떨 떨리는 거지, 그지? A형은 이게 1번이고요. 이게 A형 1번 문제고, B형은 이게 11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5번, 11번부터 15번 문제가 A형, B형이 바뀌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론 문제 15개 중에 15개 중에 1번부터 5번, 6번부터 10번, 11번부터 15번 중에 1번부터 5번, 11번부터 15번이 A형, B형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거 외에는 똑같아요. A형 1번하고 B형 11번 똑같다. 이런 거. 넘어가고 2번. 일반 기업 회계기준 중 재무상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그랬죠. 비유동자산 1년 이상, 장기자산에는 당좌자산은 유동자산이죠.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그죠? 그 다음 투자자산도 빠뜨렸네. 투자자산 이런 게 있고,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죠.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습니다. 답 나왔고, 단기차입금은 유동부채, 자산부채는 유동성별, 유동부터 먼저 적는 거죠. 유동부터 적고 그 다음 비유동 순서, 그 빠른 거부터 적어라. 빨리빨리. 이거였죠. 유동 비유동. 그 다음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이다. 당연하지. 넘어가고, 그 다음 재고자산의 단가결정. 주의할 점은 수량결정 방법과 단가결정 방법이 있잖아요. 수량결정 방법에는 계속기록법하고 실사법이 있는 거고, 단가결정 방법에 선의총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중에 실제 물량 흐름에 대한 원가 흐름이 대체로 유사하다 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선입이 떠오른다면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또 현재의 수익과 과거의 원가가 대응하여 수익 비용 대응이 부적합하다. 선입선출법입니다. 즉, 오늘 매출했는데 매출 원가는 어제 거. 즉,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어제 사온 걸 먼저 판다. 어제 거 오늘 거 있으면 어제 거부터 팔리는 걸로 가정하는 게 선입이잖아요. 현재와 과거, 어제. 오늘 매출했고 어제 거 매출 원가로 기록되는 거지. 선입 얘기하는 겁니다. 물가 상승 시 이익과대 계상. 이거 선입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그리고 물가 상승 시 기말재고 크기. 물가 상승 시 기말재고 크기. 기말 크기는 곧 이익의 크기. 이익의 크기가 바로 이거잖아요. 선의총후. 선의총후. 이건 부동어예요. 화살표가 아니고. 선입이 가장 크다. 후입이 가장 적고 뭐 이런 거. 물가 상승 시 이익이 커지는 건 선의선출법. 기말이 커지면 이익이 커진다.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엄청 중요합니다. 그 다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하는 합계의 총액은 얼마냐 그랬죠. 선수표는 아니죠. 왜 여기 전국 타자가 우송 1만 배, 전신환, 국고성금 통지서, 타임 발행 수표, 자기압 수표, 가계 수표, 우편한 증서, 우편 수표, 송금한 증서, 송금 수표, 일람 출고범, 만기 대놈, 만기 도래엄, 그 다음에 배당금 영수증,
대체적인 환급증서 이렇게 돼 있죠. 정부 타자가 우송 1만 배대 이렇게 되는 거죠. 배당금 통지서 들어가죠. 타임 발행수표 들어가죠. 만기가 6개월짜리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그럼 두 개밖에 없네. 100만원, 50만원, 50만원 두 개밖에 없이 100만원 1번. 답 1번. 이것도 거저먹기 해야 돼. 거저먹기. 그 다음 자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의 주당 액면가에 주당 액면가에 곱한 거다. 맞지요? 중요하죠. 주발초와 감자차익은 자본잉여금이다. 맞죠? 주발초와 감자차익 그리고 또 하나가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본주 중에는 할인발행차금이나 감자차손이 있다. 마이너스 항목이네. 맞지요? 그럼 답은 4번.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는 순자산의 증가가 아니라 불변이죠? 불변입니다. 이게 뭔지 못 알아들으면 이론 강의 들으러 오세요. 이론 들으러 오세요.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이 감소되면서 주식배당하면 자본금이 증가되기 때문에 자본총의 변화 없고,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겁니다. 자본에 전입하는 거니까 역시 자본총액은 변화가 없다. 불변입니다. 순자산이 자본이잖아요. 순자산이 자본. 어쨌든 전부 다 자본총액의 변화가 없다. 포인트 넘어가고, 그 다음 6번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거. 손익계산서에 오는 건 당연히 수익과 비용만 오겠죠. 수익과 비용. 대손상각비, 현금, 자산, 기부금, 퇴직급여, 이자 수익, 외상매출금. 그죠? 뭐요 그럼? 이거 두 개 빼고 다 들어오네. 나 들어가면 틀려. 그럼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고, 뭐요? 어떤 거요? 그럼 2번인가? 2번. 그리고 바도 들어가면 틀려. 그죠?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 바 들어가면 틀려. 그럼 답이 2번이지 뭐. 이렇게 된 거. 아이, 참 헷갈리게 돼 있네. 안 헷갈리지? 참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되지. 자, 그 다음. 자, 어차피 답 가리고 할랬더니 어차피 보이네. 기계장치 관련된 자료인데 23년 12월에 계상할 감가상각비 얼마냐. 취득일이 22년 전년도입니다. 전년도 정률법이고 5년에 상각률이 45%고 원가 잔존가치 나옵니다. 중요한 건 정률법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22년 취득했고 물어본 건 23년이잖아요. 그럼 어차피 23년 거니까 23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걸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액법이었다면 원가 1000만원 빼기 잔존가치 50만원 곱하기 내용뉴스 5년이고 5분의 1 끝나는 거지 뭐. 이렇게 되면 950만원에 5분의 1 하면 얼마지? 900만원이면 180만원인데 180만원에 50만원 5로 나누면 얼마니? 190만원 되나? 190만원 이렇게 되죠. 정액법이었다면 190만원. 감가상각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정률법이잖아요. 그럼 정률법은 22년도였다면 원가 1000만원에다가 45%를 곱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7월 달에 구입했기 때문에 12분의 6을 했어야 돼. 정액법은 그럼 22년 건 안 구하냐? 이건 23년 거고, 정액법은 안 구해도 돼요. 왜? 작년에는 1000만원 빼기 50만원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12분의 6 해가지고, 그럼 계산하면 이게 190만원에 반띵하면 95만원인가? 95만원, 그 작년에 한 거는 한 거고, 올해 건 올해 거고, 별개거든. 근데 정률법에서는 작년에 얼마 생각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번 연도에 원가 1000만원에서 작년도 생각했던 감가상각 두 개를 뺀 다음에 45%를 곱해야 돼요. 그래서 나온 금액이 이게 775니까 775에 40%, 33 어쩌고 됐죠? 요거 되겠죠? 어쩌고 찍어도 됩니다. 물론 계산기 들고 정확히 두드리면 되는데, 대충 찍으면 이게 750이니까 775에 45% 대충 하면 33 어쩌고 이렇게 나와요. 비슷하게 나와요. 계산기 두드리는 게 가장 좋고. 그래서 이건 약간 회계 1급에서 연습 안 한 사람 이것도 약간 어려운 중급, 그렇다고 이게 상급? 이거 가지고 어려워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래야지. 어려워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아셨죠? 이런 걸 어려워하면 진짜 곤란해요. 넘어갈게요. 다음. 자,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를 증가시키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거. 그 매출원가 증가와 상관없는 걸 물어보는 거네. 근데 이거 쉽진 않은데.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재고자산 타계정대체. 우리 실기할 때 아까 왜 그 제품을 거래처에다가 선물로 주는 거예요. 08번 걸었던 거 그거잖아요. 타계정대체. 이건 매출원가를 감소시키죠. 감소시킵니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가 이하로 발생하는 평가손실. 매출원가의 산입이잖아요. 가산. 이건 매출원가 차감이에요.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 감모손실 중에 정상인 건 매출원가의 산입이죠. 비정상이면 영업의 비용. 영업외 비용이죠.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입할 때 운반비, 매입할 때 운임은 매입원가에 산입되니까 매출원가에도 산입되겠죠. 그게 답은 1번. 그래서 이걸 좀 다른 식으로 좀 표현해 보면 이렇게 돼요. 재고자산 그릴 때 재고자산 그릴 때 차변이 증가, 대변이 감소. 원래 기본은 기초재고, 차변, 그 다음 기말재고, 대변, 그리고 매입, 차변이죠. 그리고 나머지가 매출원가잖아요. 나머지가 이게 매출원가죠, 이거. 자, 그런데 만약에 4번 같은 거 매입할 때 운임 들어가면 원가에 산입되니까 차변이 증가할수록 매출원가, 대변도 같이 늘죠. 차변이 늘면 대변도 늘어야 합계가 맞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번은 타계정 대체는 요로 와야 돼요. 타계정 대체는 요로 와야 됩니다. 그럼 여기 적히니까 원래 기초의 매입, 차변 합계에서 대변을 뺀 게 매출원가잖아요. 차변 합계 금액에서 이거 기말재고랑 타계정 대체를 빼줘야 되잖아요. 이게 타계정 대체 2번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정상적인 감모 손실과 그 다음 평가 손실을 차변에 적어주면 그만큼 차변이 늘어나는 만큼 대변의 매출원가도 증가한다. 기억납니까? 이거죠,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론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이 문제도 아마 찍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문제를 찍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 다음 원가액에네. 원가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거. 기초원가이면서 가공원가에 속하는 건 직접 농업이. 중요한 거죠?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그리고 직접 경비도 있지만 보통은 생략하고 제조간접원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기본원가, 기초원가, 주원가. 재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가공원가, 가공비, 전환원가죠. 그럼 둘 다 속하는 게 직접 노무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맞고. 직접 원가는 특정 제품에 직접적으로 사용돼서 추적 가능한 것이다. 당연한 거죠. 변동원가는 생산량에 따라 단위당 원가도 증가한다. 단위당 원가라고 변동원가 그럼 머릿속에 이게 X축이 조업동. 처음에는 원가가 제로지만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원가 총액이 증가하는 거죠. 중요한 건 총원가가 증가하는 겁니다. 총원가가. 근데 단위당 원가는 일정한 거죠. 삐딱한데 그럼 이해하세요 지금. 반드시 안 돼. 자를 대고 할 수도 없고 넘어가요. 어쨌든 단위당 원가는 일정합니다. 이게 틀린 거죠. 답이고. 매몰원가는 이미 과거에 발생해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매몰원가 다른 말로 역사적 원가. 이것도 이론 강의를 잘 들었으면 귀에 피가 나도록 들었으면 이 문제도 공짜죠. 공짜. 다음 개별원가 계산 적용이 가능한. 개별원가 하는 순간 소량 주문 생산. 소량 주문 생산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 대표적인 게 건설업, 어디 갔니? 건설업 또는 기계 제작업 또는 가구접 주문 제작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답이 이거고. 제분, 정유, 식품 가공, 신발 가공 이런 거 종합원가죠. 종합원가. 그 다음 공손은 한마디로 불량품이에요. 불량품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가 아니고 찌꺼기는 작업폐물이에요. 찌꺼기는 작업폐물이고 공손은 양품의 반대말. 정상적인 좋은 물건 우량할 때 량품이고 불량품은 안 입을 자 불량품 양품이 아닌 거죠. 이게 공손이죠. 즉 생산 과정에 이게 공손 왜 이래 이거 공손이죠. 이게 불량품이. 그래서 이거는 생산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에 따라서 정상 공손은 효율적인 생산 과정, 즉 관리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량이 난 거죠. 불량이 제로면 좋은데 불량이 제로이긴 어렵잖아요. 일정한 퍼센트는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정상공선원가는 원가, 제조원가에 산입하고 비정상공선원가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답은 1번. 됐죠? B형은 여기서부터 1번이야. 이게 A형 11번이면 B형의 1번입니다. 이게 B형의 1번. A번의 11번이나 B형의 1번 같은 겁니다. 그거 말고는 똑같아요. 예정 배부 나왔나 봐. 직접 노무시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 배부하고 있고요. 예상 어쩌고. 예상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우리는 무조건 신뢰합니다를 생각을 했죠. 신뢰합니다를 생각을 했어요. 예상 노무시간은 5만 시간, 예상 제조간접원가는 250만원, 그다음 6월에 실제 제조간접비는 30, 실제 시간은 5,000시간, 배부 차이가 얼마냐. 자, 실제 나와 있죠. 실제는 여기 30만원이래. 실제는 30만원이에요. 자, 문제는 예정을 구해야 돼. 이때 예정은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입니다. 뭔지 모르면 이론 강의, 이론서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그럼 실제 시간, 여기 실제 시간이 5,000시간이야. 실제 시간 5,000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은 요거. 예상 시간하고 예상 제조간접원가. 그럼 예상 제조간접원가가 250만원인데 예정 조업도가 5만 시간이에요. 그럼 예정 배부율이 50인가? 50원이란 얘기지. 그럼 5525니까 25만원이 예정이란 얘기예요. 그럼 실제가 30, 예정이 25. 그러면 예상을 적게 했으니까 과소 배부 5만원. 과소 배부 5만원. 여기 있네. 4번. 4번이 답이죠. 신뢰합니다. 생각하세요. 예정이 크면 과대, 예정이 적으면 과소. 실제가 크면 이렇게 하지 말랬죠. 그냥 예상이 크면 과대고 적으면 과소입니다. 기억하시고 넘어갑니다. 다음. 자, 이 세법. 세법이 5개 나오잖아요. 자, 운중에. 자, 부가세법상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순간 머릿속에는 면세.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런 면세를 딱 떠올려야 돼요. 대표적으로 생필품 같은 거, 생활 필수품 같은 거, 여기에다 만약에 부가세를 붙이면 저같이 돈 없는 서민들이 아니 물건 이제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거기다 부가세까지 내야 돼. 그럼 세금 부담하는 비율이 돈 많이 버는 사람의 10%나 돈 적게 버는 사람의 10%나 10%는 똑같지만 저 같은 사람은 겨우겨우 그냥 입에 풀칠하고 사는데 세금으로 10% 내려면 힘들어요. 그 역진성을 오히려 세금 소득이 적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결과 이걸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면세 제도가 있다. 그리고 영세율은 주로 수출이나 외화획득 이런 쪽이죠. 수출이나 외화획득. 그다음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말이 어려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가 아닌 거. 바꿔 말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걸 찾으란 얘기죠. 어렵다. 한글이 어려워. 한글이 세법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에 아닌 걸 찾으래. 그럼 바꿔 말하면 보는 걸 찾으란 얘기죠. 외상매출 이게 재화의 공급이고 담보 제공이나 조세 물납이나 법률에 따른 수용 이런 것들은 이거 특례 전문용어로 간주공급 간주공급 아닌 거 요건 간주공급이 아니구나. 간주공급 간자 빼고요. 간주공급이 아닌 거 원래 이 특례가 간주공급이거든요. 원래 특례 자체는 이건 보지 않는 이고요. 보는 거는 간주공급이야. 근데 간주공급인데 아닌 거 예외 그게 특례죠. 예외 사업 양도 포괄적 양도 또는 조세의 불납 공매, 경매, 수용당하는 거 이런 것들은 간주공급 아니다 이거죠. 말이 어려워. 자 마지막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이때 과세표준이 우리 회계로 따지면 매출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자 할부 매출할 때 이자 상당해. 만약에 현금으로 판매하는 금액이 500만 원인데 할부로 판매하면 600만 원이래요. 그럼 이 차액 100만 원이 이자 상당액이잖아요. 근데 부가세법에서는 600을 과세표준으로 잡죠. 그럼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 개별 소비세 이런 것도 원래 포함되는 거고 그리고 대가의 일부로 대가로 받은 거잖아요. 대가로 일부로 받은 운송비. 내가 얼마를 받는데 여기에 운송비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만약에 5만원 받는데 여기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대. 배송비 따로 안 받는데. 근데 이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럼 이것도 공급가액이 이걸로 공급가액이 잡히는 겁니다. 근데 매출 할인과 애누리, 매출 할인은, 할인 썼지 참. 환입, 매출 할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매출액에서 까잖아요. 매출액에서 빼야 되죠. 매출액에 포함하는 게 아니죠. 제외에 차감되죠.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거, 차감하지 않는 거, 이런 거 있죠. 헷갈린다고 생각하지 말 용어를 천천히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 시험 봤던 111회 전산회계 1급 실기와 이론까지 다 한번 해드렸죠. 문제 이상하게 나온 거, 잘못된 거, 이런 건 제 눈에는 또 안 보이는데, 또 우리 시험 끝나고 보면 항상 이의 신청이 있어요. 그죠? 일단 틀리면 이의 신청해야지 뭐. 근데 어쨌든 이론에서 보면 이론에서 지금 여기 우리 특별한 거 없었죠. 읽다가 지금 없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뭐 어떤 분들은 또 잘 찾아내니까. 근데 솔직히 그냥 이의 신청할 만한 건 안 보이는데, 뭐 틀렸으면 이의 신청 해보시든가. 그래서 일단 그래요. 일단 살펴봤습니다. 실무는 물론이고 이론도 뭐 그냥 일반적으로는 별 문제 삼을 게 없다. 그럼 평상시 안 나왔던 게 나온 건 있죠. 그런 것도 뭐 있지. 근데 아까 실무하다가 개정 과목 하나 좀 틀릴만한 거, 이런 것들 공부 안 했으면 틀릴만한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문제가 잘못됐다 이건 없을 거예요. 뭐 이론도 그런 게 없었고. 자, 일단 어쨌든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아셨죠? 주변에 10사람한테만 얘기해보세요. 안 그러면 행운의 편지 보내드릴 거예요. 자, 나중에 또 다른 회차 다른 강의에서 또 뵙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